인사청문회 대책 TF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왜 인사가 이렇게 흠결이 많은 인사들이 거듭되나 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이 정말 다 모아져 있는 그런 후보가 조국 후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장관 후보자들, 다른 후보자들도 또 별반 다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갭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갭 투자를 한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또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각종 세금 포탈 의혹도 있습니다. 저희 당은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정서에 맞는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런 후보자를 고르기 위한 검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는 자세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정책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 보도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어떤 허탈감,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게 이런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당은 이번 청문회, 특히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역사적 책무를 엄중하게 느끼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금 이 시기를 위선적인 좌파들에 의해서 국정이 총체적으로 농단됐던 시기로 기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와 뜨거운 심장을 운운하면서 혁명을 모의했던 이런 사람이 사실은 조국뿐만 아니라 그런 좌파 세력들의 본 모습이 얼마나 사실은 추악하고 탐욕스러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선의 가면 뒤에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정말 탐욕이 감춰져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국민들께서 지금 정말 이렇게 빙산의 일각이나마 보시면서 이 좌파 위선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조국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이 문화 예술 권력을 장악한 좌파 세력들의 경우에는 김제동 등등을 필두로 해서 정말로 전국 지자체를 돌면서 초고액 강사료를 수금하듯이 받고 다녔던 바가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국가 에너지 산업 기반을 허물면서도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든 소위 좌파 활동가들이 자기들 입속을 챙기는 이런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또 지금 전국 각 지역별로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이 각종 사업이 전부 지역의 운동권 세력들이 나눠먹기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의 건도 이런 좌파들의 위선 뒤에 감춰진 탐욕이 드러나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게 여기에서 정말 친일파 가족의 변호를 맡았던 우리 대통령은 과연 자유로운 것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정말 이 정치 집단이라면 머리를 국민 앞에 조아리고 사죄를 해야 될 민주당의 경우에는 정말 후한무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무슨 연좌제 운운하면서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이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 집단으로서의 마지막 어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 청문회는 단지 공직 후보자 한 사람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라 이 시기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이 좌파의 위선, 이 가면을 벗겨내고 그 실상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는 이런 청문회가 돼야 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가족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과 많이 다르다.
청문회가 열면 내일이라도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도 모르는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와 언론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설명하면 됩니다. 미국의 청문회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날은 그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에 관한 청문이 이루어지고 그 이전에 언론과 의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대변인이나 청문단의 발표가 아니라 직접 국민 앞에 후보자가 그 진실에 관해서 규명을 하는 것입니다. 조국 후보는 국민 검증의 방법, 직접 국민 앞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이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진실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국 후보자의 전 개수씨라는 분이 오늘 호소문을 냈습니다. 호소문 내용, 국민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자금 출처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부동산 매매 당시에 매매대금의 금융 거래 내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본인이 어떤 수입에 의해서 어떤 자금 출처에 의해서 마련한 돈이라는 그 자금 출처의 근본적인 내용을 밝혀야 됩니다. 결혼을 2005년 가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난 남편이 능력도 없고 계속 경제적인 무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10억 원이라는 공사대금 받을 채권을 자기한테 줬다고 합니다. 이거 자체도 너무 난센스 아닙니까? 또한 당시에는 이 남편의 회사가 학교에 실질적인 공사 16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웅동학원은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도심지에 있었던 아파트 건설사에 매각한 원래의 학교 부지 판 대금이 있기 때문에 이 조모 여인 후보자의 재수씨라고 이렇게 밝힌 그분의 호소문은 국민 감성에 어필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전문가가 대필해준 의혹이 짙다. 오히려 이러한 호소문이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훨씬 더 짙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가 어제 이 후보자의 동생과 지금 말한 조모 여인 그리고 당시 공동대표로 있던 원윤재라는 세 사람을 형법상 사기죄, 우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법원을 기망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고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그 웅동학원을 상대로 무변론,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의 방법으로 했던 그 사람들은 소송 사기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조된 채권 양도 양수 증서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여러 객관적인 자료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적어하면 그 조모 여인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만 빼고 제가 이 고발장을 오늘, 그리고 제가 이 사실 웅동학원이 재단법인이고 후학을 양성하는 학교라는데 이 어떤 검은 악마의 손들이 지금 학교 재단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왜 2006년도에 소송을 제기했고 10년이 지난 2017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원래 공사대금은 16억이었습니다만 그 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0억 8,38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모 여인은 채권 양수받은 10억 원이 지연이자가 늘어나서 현재 19억 5천만 원 정도로 늘어났고, 이 조모 여인 후보자의 재수씨라는 사람이 2013년에는 대표이사까지 된 카페 휴고라는 그 페이퍼 컴퍼니가 81억 3,600만 원의 지금 채권을 웅동학원에 가지고 있어서 합치면은 100억 8천만 원이 넘는 그러한 지금 웅동학원이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 웅동학원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웅동학원에다가 이 조모 여인과 주식회사 코바 C&D, 지금은 카페 휴고를 상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오늘 웅동학원에 제가 보냅니다. 웅동학원이 재심을 청구하면 이게 위조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에 의해서 소송 사기에 의해서 판결을 받은 채권이기 때문에 학원의 입장에서는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법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현재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후보자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동학원에 제가 재심 청구를 빨리 제기해서 이 검은 손에 의한 이 학교 재산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여기서 벗어나서 학교를 사수하십시오라는 내용의 재심 청구하시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촉구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왜 동생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혼했다는, 당시 사실 이혼하기 전에 이제 조모 여인한테 양도했는데, 그러면 왜 그분들이 그 채권을 가지고 있고 10년 후에 다시 소송을 해서 현재 100억이 넘는 채권을 학원에 보유하고 있을까요? 지금 웅동학원은 그 학교가 예전에 도심지가 아니라 산자락 위로 올라가서 학생 수가 한 200명 넘습니다. 이게 만약에 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에 이제 학교는 청산 절차를 거치는데, 청산을 하게 되면 채무를 변제를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웅동학원에 공식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모 여인과 이 대표이사로 있고, 우리 둘째 아들 후보자의 동생이 지배인으로 있는 카페 휴고 주식회사 두 군데가 100억을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게 제가 재심을 청구해서 이 채권에서 100억이 넘는 채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정비달로 2번이나 유급했음에도 6학기 동안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재산은 56억, 이 중 예금이 34억이나 돼서 그 딸은 장학금 수혜 대상이 기본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조 후보자 딸 역시 사모펀드에 5천만 원을 실제 납입했고,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보면은 포르쉐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런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에게, 또 유급까지 한 학생에게 6학기 동안 계속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받고 사회에 진출해서 자녀를 키우며 학자금 교육비 허덕이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의 신뢰를 배신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조국 후보자는 후보자를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는 사학재단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연세대 등 대학재단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기획하고 주도한 청와대, 그중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이 이사로 10년 동안 재직했던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도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감사를 기획하고 실시한 셈입니다. 누구보다 솔선해야 하는 분이 남들 다른 재단에 대해서만 비리로 규정하고 감사를 하면서 자신의 가족이 경영하는 웅동학원은 쏙 빼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갈 것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 검찰로 가서 수사부터 받고 신분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후보자에게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 위장 매매에 대한 해명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런 해명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 가벼운 조국이 웬일인가 저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는 재수를 시켜서 무슨 호소문을 냈습니다. 그걸 읽어봤는데 그야말로 앞뒤도 맞지 않고 어떻게 좀 감성에 호소해서 이 위기를 좀 모면해 보려는, 이게 정말 눈에 그대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 위장 매매했다는, 명의 신탁했다는 두 가지 중에 그 해운대 빌라
그거는 아파트 전세 자금을 빼서 그 같은 날 2억 7천이 빌라 구입 자금으로 왔으니 이거 그 재수가 돈을 댔다는 증빙을 대라 했더니 재수도 그 돈으로 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동서가 그거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니 이혼한 동서에게 2억 7천만 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그 경남 성경 아파트 그런 일이 있고 3년 뒤에 3억 9천에 이걸 또 지금 재수가 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순이라는 거예요. 빌라 살 때는 그렇게 어려워서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 우리가 돈 다 줄 테니까 했던 사람이 3년 만에 3억 9천이 또 어디서 나서 그 아파트를 구입합니까? 예, 전 남편은 두 돈하고 세금도 체납해가지고 전 재산이 한 푼도 없이 이렇게 됐는데 무슨 돈에서 3억 9천을 냈냐 말입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입만 아픕니다. 오늘 1시 반에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피고발인은 조국 부부 그리고 이 재수 이렇게 세 사람을 고발하겠습니다. 조국이 가야 될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고 검사실입니다. 오늘부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됩니다. 검찰에게 촉구합니다. 신속하게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든 눈치만 보고 또 시간을 때우고 이렇게 했다가는 결국은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갈 거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그 전 재수 씨가 후소문을 냈는데 이제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읽어보면요. 이 후소문을 쓴 전처가 그 남편이 처음 약속과는 달리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 될수록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도 않고 큰 돈이 생길 거라며 시작한 사업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원통해하고 결국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돈이 전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성 빌라 이거를 그 사는데 돈을 이제 형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조국 부인께서 돈을 줬다, 증여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여를 받았다면 그는 조세 포탈이 됩니다. 그 스스로 조세 포탈이 되든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범죄가 되는 것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28일 그 우성 빌라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것도 참으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런 걸 하죠. 이 얘기 보면 임차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그 동생이 전체입니다. 조원양 씨. 그리고 임대인이 조국 씨 부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두 사람 사이에 건물 주인이 조국 씨 부인이고 자기가 임차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급히 이제 만든 서류인데, 자, 이것을 누구 소유를 할 거냐?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죠.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결국은 스스로 증여받았다고 하면 이제 조세 포탈이 되고, 그게 아니고 증여받은 게 아니고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동산 실명법이 되는, 그야말로 이래도 범죄가 되고 저래도 범죄가 되는, 그래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포링크 PE의 실질적인 오너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아니다, 조모 씨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74억을 투자 약정하기로 해놓고도 포링크 PE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몰랐던 건지
아니면 긴밀한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이 조모 씨는 코링크 피 설립 단계부터 조국 후보자와 친척 관계임을 수도 없이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코링크 PE를 실질적으로 막후에서 좌지우지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코링크 PE 설립 초기에 대표이사로 있던 성모모 씨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지인으로 확인되는 이모 씨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지인이죠. 이 사람이 자산운용사를 2010년도에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운용을 합니다. 거기에 상무로 근무하던 성모 씨가 코링크 PE의 초대 대표이사가 됩니다. 이렇게 초대 대표이사가 이모 씨와 연결이 되고 조국 후보자와 연결이 되고 이 조모 씨가 실질적인 오너인데 친척 관계라고 주장이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코링크 PE의 막후에서 지금 이 회사를 운영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는 이 코링크 PE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4억을 약정하기로 했다. 투자 약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국 후보자가 코링크 PE에 투자하게 된 경위 74억 출자 약정 내용, 그 출자 약정 내용은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되었지만 불법 정여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국 후보자는 저희들이 제기하는 이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국 후보자께서는 반드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남입니다. 방금 김도 의원께서 말씀 주신 조국 후보자 관련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코링크 PE에서 설립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에 75억 원의 돈을 투자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전 재산을 56억 신고한 조국 후보자 측에서 어떻게 75억 원을 투자 약정할 수 있느냐, 혹시 숨겨놓은 거액의 재산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국 후보자 측과 코링크 PE 측은 75억 원을 투자 약정했으나 사실은 10억 5천만 원만 실제로 투자하기로 하고 나머지 65억 원의 돈은 서로 받을 생각도 없었고 투자할 생각도 없었던 약정이다라는 식의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숨겨놓은 재산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이런 해명을 금융업계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해명 자체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이 블루코어 밸류업 1호는 설정액이 100억 1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투자 금액과 관련해서 65억 원은 애초에 들어올 수 없는 돈이었다라는 해명 자체가 사모펀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투자 금액, 그리고 이 회사는 본점 소재지도 허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 자체가 소위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회사의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 전문 투자형, 소위 얘기하는 헤지펀드가 아니고
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로 설립됐기 때문에 투자하는 회사의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운용이 규제되고 있는데, 당장 조국 후보자 측에서 65억 원을 처음부터 낼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면 애시당초에 설립될 수가 없었던 사모펀드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출발부터 가장 중요한 투자 금액, 그리고 설립 목적 등을 비롯해서 각종 주요 부분을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했다는 자백을 한 꼴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감독원에 각종 허위 보고를 한 것을 형사처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죄 부분이 스스로 자백한 꼴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각종 허위 보고를 통해서 금융감독원의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를 자백한 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설정액 100억 원의 이 사모펀드에 다른 투자자,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측이 75억 원을 앞으로 투자할 것을 믿고 나머지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모펀드가 설립된 후에 코링크 P 측의 출자 요청, 소위 캐피탈 콜에 따라서 실제 돈을 투자했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스스로 자백한 꼴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사모펀드에 75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을 투자 약정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이용해서 광국공사를 하는 업체를 스스로 운영하거나 스스로 설립하기는 명의가 드러나는 부담감 때문에 사모펀드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뒤에서 익명으로 사실상의 자기 장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실제로는 10억 5천만 원만 투자하기로 했던 것이라는 조국 후보자 측의 해명, 그리고 관련된 코링크 P 측의 해명이 바로 허위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 위반죄, 그리고 위계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업무 방해죄, 그리고 나머지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실제로 일정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스스로 자백한 꼴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이 운동학원 등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범죄와 관련한 이렇게 뚜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곳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